잠시 하던 것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느껴보세요. 침대의 무게감, 등받이의 온기. 천천히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의 긴장을 바닥으로 흘려보내세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조 디스펜자. 그는 신경과학자이자 세포생물학 연구자이며 동시에 명상을 과학으로 증명하려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 앞의 학자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자전거 사고로 척추 여러 곳이 골절되었고 의사들은 수술 없이는 다시 걷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매일 몇 시간씩 마음속으로 척추가 회복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9주 후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이 그를 뇌과학과 양자물리학의 교차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기쁨을 느끼겠다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때 감사하겠다고, 현실이 먼저 바뀌어야 감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의 주파수가 당신이 끌어당기는 현실의 씨앗입니다. 기쁨을 느끼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먼저 선택함으로써 그에 맞는 현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입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오늘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꼈나요? 불안, 조급함, 무기력함이었다면 뇌는 그 감정을 반복 신호로 받아들이고 같은 패턴의 하루를 다시 준비합니다. 반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함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생생하게 느껴진 감정은 실제 경험과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감정으로 미래를 예약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감정이 먼저 그 문을 두드리게 하세요. 오늘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은 두 가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첫째, 감정을 먼저 만드는 것이 왜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뇌과학, 신경가소성, 그리고 양자장 이론이 어떻게 하나의 실천으로 연결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1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하나를 드립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눈을 감고 이미 이루어진 감사함을 몸으로 느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감정 신호를 받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곧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라고. 미래의 감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느끼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강연이 끝날 무렵 당신은 감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기뻐하겠다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그때 감사하겠다고. 승진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자격이 생긴다고. 하지만 조 디스펜자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외부 조건의 결과로 두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현실의 피해자로 고정시킵니다. 디스펜자는 그의 책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에서 이 구조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뉴턴식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나중에 따라온다는 논리, 외부에서 무언가 일어나야만 내면이 반응한다는 순서. 그러나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감정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내면의 상태를 먼저 바꾸면 외부의 현실이 그 뒤를 따른다고. 이것이 그가 말하는 원인과 결과의 역전입니다.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존재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첫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알람 소리, 밀린 메시지, 어제의 피로. 이 모든 외부 신호들이 당신의 감정을 먼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디스펜자는 이것을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환경에 반응해 같은 감정 회로를 반복적으로 활성화하고 그 감정은 다시 같은 생각을 만들어내며 그 생각은 또 같은 현실을 재생산합니다. 이 루프 안에 있는 한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상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디스펜자의 답은 명확합니다.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 예를 들어, 당신이 깊이 원하는 무언가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이 선명하게 펼쳐질 때 몸 안에서 올라오는 따뜻함, 가슴이 열리는 느낌, 조용한 확신, 바로 그 감정입니다. 디스펜자는 그 감정을 미래에서 빌려온 현재의 신호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지금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내면 상태를 실제로 바꾸는 행위가 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천천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지 현실이 감정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 상태를 먼저 바꾸면 현실은 반드시 그 뒤를 따른다고.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감정 속에 머무르기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오늘 밤에도.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 때 뇌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는 지금 당신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을 사실 구별하지 못합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UCLA 연구팀은 실제 길을 걷는 사람과 눈을 감고 그 길을 상상하며 걷는 사람의 뇌파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그룹에서 거의 동일한 세타파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은 같은 신경회로를 통해 처리됩니다. 진짜 레몬을 먹지 않아도 신레몬을 떠올리는 순간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뇌는 이미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당신이 플라시보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실제 성분이 없는 가짜약을 진짜라고 믿고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화학 물질이 실제로 분비되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위약을 복용한 뒤 운동 능력이 개선되고 만성 통증 환자의 뇌 스캔에서 실제 진통제와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믿음이 생물학적 경로를 직접 활성화한 것입니다. 생각이 곧 화학이 됩니다.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몸은 마음의 무의식이다. 우리가 반복해서 특정 감정을 느끼면 몸은 그 감정에 맞는 신경화학적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굳어지면 몸 자체가 하나의 잠재의식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몸의 반응이 바뀌면 잠재의식 안에 새겨진 오래된 신념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머리로 잘 될 거야 라고 되뇌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그 감정을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올림픽 선수들과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로 동작을 연습한 그룹과 눈을 감고 그 동작을 생생하게 상상만 한 그룹의 수행 능력 향상 수치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농구 자유투 연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뇌는 실제로 공을 던진 것과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던진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면 속에서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그 감정의 신체적 각인이 뇌를 실제로 바꿉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며 몸이 조금씩 이완되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 이완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먼저 믿어야 마음이 따라온다. 머리가 납득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몸이 그 감정을 먼저 경험하는 순간, 뇌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현실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과학은 뇌가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뇌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느낄 때마다 뇌 안의 신경세포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같은 멜로디를 수백 번 반복하면 어느 순간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뇌 안에서 그 동작에 해당하는 신경회로가 두꺼워지고 자동화된 것입니다. 감정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매일 아침 불안을 느끼고 매일 저녁 결핍을 되새기면 그 감정의 회로는 점점 더 굵어집니다. 반복이 곧 배선입니다. 조 디스펜저는 그의 책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오랜 시간 반복된 감정과 생각의 패턴, 즉 굳어진 신경회로의 총합이라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걱정을 하고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고 같은 이유로 같은 슬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자동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래된 자아는 오래된 회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회로를 물리적으로 뇌 안에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변화는 이토록 느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안, 결핍, 두려움의 감정 회로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너무나 강하게 배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익숙한 회로를 먼저 선택합니다. 새로운 감정을 느끼려 해도 뇌는 습관처럼 오래된 감정의 길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학적 관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결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복된 새로운 감정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회로를 심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의도적인 반복입니다. 잠들기 직전 뇌가 가장 유연해지는 이 순간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선명하게 느껴보세요. 감사함, 기쁨, 충만함. 그 감정을 단 1분이라도 진짜처럼 경험하면 뇌는 그 감정에 해당하는 신경회로에 새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매일 밤 이것을 반복할 때 회로는 조금씩 두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곧 내일의 뇌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도널드 헵은 이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뉴런이 함께 발화할수록 함께 연결된다.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당신이 오늘 밤 느끼는 감정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만드는 회로에 불을 켭니다. 새로운 자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은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이 우주에 고체로 된 것은 없다고. 당신의 손도,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도 결국은 진동하는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매 순간 느끼는 감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당신이 우주의 장으로 방출하는 주파수입니다. 두려움은 낮고 무거운 주파수를 내보내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은 높고 섬세한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는지가 당신이 어떤 신호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조 디스펜저는 비커밍 슈퍼내추럴에서
워크숍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참가자들이 감사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며 명상을 시작했을 때 심장의 박동 리듬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했습니다. 불규칙하고 들쭉날쭉했던 심박 패턴이 부드럽고 일정한 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 일관성, 즉 하트 코히런스입니다. 감사라는 감정 하나가 심장의 전자기장을 질서 있게 재편한 것입니다. 이 일관된 심장 신호는 뇌파까지 동기화시키고 몸 전체를 하나의 조율된 주파수로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통합장과 가장 강하게 연결됩니다. 두려움과 결핍의 감정은 낮은 에너지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이 주파수는 몸을 긴장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생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반면 감사와 기쁨과 사랑은 훨씬 높은 주파수를 가집니다. 디스펜자는 이 고양된 감정들이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전자기 신호라고 말합니다. 심장은 뇌보다 약 60배 강한 전기장과 5,000배 강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감사를 느낄 때 이 자기장은 더욱 강하고 일관되게 확장됩니다. 이 확장된 장이 바로 통합장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곧 당신의 안테나이고 그 안테나의 주파수가 무엇을 수신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람 안에 아직 없다는 결핍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면서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외로움의 감각 속에 머뭅니다. 이 결핍의 주파수가 바로 통합장으로 전달됩니다. 장은은 당신의 말이나 생각의 내용을 읽지 않습니다. 당신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질에 응답합니다. 결핍의 감정으로 풍요를 바라면 장은 결핍의 신호를 받고 결핍의 현실을 더 강화합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이 생각이 아닌 감정의 에너지로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린 다음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먼저 느낌으로써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챕터 전체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이미 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의 진동이 장으로 방출되는 순간, 장은 그 주파수에 맞는 현실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감사의 감정을 가슴 안에 불러일으켜 보세요.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이 방출하는 것이고 당신이 방출하는 것이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감정은 결과가 아닙니다. 감정은 원인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자의 에너지입니다. 기쁨은 이미 도착한 자의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이미 연결된 자의 에너지입니다. 이 세 가지 고양된 감정이 통합장에 가장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무엇을 느끼며 잠드는지가 내일의 현실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를 지배하는 베타파 상태, 즉 분석적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의심하고 과거의 기억으로 미래를 재단합니다. 새로운 감정이 잠재의식 깊이 내려가려 할 때마다 이 문지기는 조용히 문을 막아섭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그렇게 변화는 표면에서 맴돌다 사라집니다. 명상은 바로 이 문지기를 잠시 물러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영상이 깊어질수록 뇌파는 베타에서 알파로, 알파에서 세타로 내려갑니다. 알파 상태는 마음이 조용해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타 상태에 이르면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세타파는 어린 시절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물던 뇌파입니다. 아이들이 경험을 그토록 빠르게 흡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명상은 성인이 된 우리를 그 열린 상태로 다시 데려다 줍니다. 이 순간
심어진 감정과 이미지는 일상의식보다 훨씬 깊은 층에 각인됩니다. 조 디스펜저는 저서 Becoming Supernatural에서 자신의 집중 명상 워크숍 이야기를 전합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며칠에 걸쳐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고 연구팀은 실시간으로 그들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의 뇌파가 일제히 알파와 세타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일부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던 신체 증상이 자발적으로 완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디스펜자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재의식의 새로운 신호가 깊이 각인되었을 때 몸은 그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변화의 촉매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미 뇌는 세타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면 직전은 하루 중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몸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그 순간 뇌는 자연스럽게 세타파 상태로 내려갑니다. 이때 품은 감정과 이미지는 아침의 각성 상태에서 심으려 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훨씬 선명하게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것이 당신이 오늘 밤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세타 상태에서는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정이 함께 실려야 합니다. 원하는 미래의 장면을 떠올리되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가슴속에서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어떤 공간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인지, 어떤 냄새와 온도가 느껴지는지. 뇌는 생생한 내면의 경험을 현실과 구분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실린 이미지가 세타 상태에서 잠재의식에 닿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신경회로에 새겨지는 새로운 기억이 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그 미래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만난다고. 명상은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창조 행위입니다. 분석적 마음이 잠시 물러선 그 고요한 공간에서 우리는 과거의 습관적 자아를 내려놓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자신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쌓일수록 잠재의식은 새로운 자아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의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5가지 진실을 조용히 되새깁니다. 감정이 원인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의 감정을 지금 먼저 느낄 때 뇌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입니다. 천천히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릴 때 뇌 안의 신경회로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회로가 반복될수록 새로운 자아가 조용히 형성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몇 분이 내일의 당신을 다르게 만듭니다. 고양된 감정은 우주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감사, 기쁨, 사랑. 이 감정들이 가슴에서 피어오를 때 당신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명상은 그 과정을 가속합니다. 분석하는 마음이 잠시 멈추는 그 고요한 순간, 잠재의식은 가장 깊이 열립니다. 오늘 밤 이 침묵이 바로 그 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밤 단 하나의 실천을 드립니다. 눈을 감으세요.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세요.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1번. 감사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그 감정이 가슴에서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잠드세요.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했습니다.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뇌는 가장 열린 상태가 된다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내면이 새로운 현실을 조용히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강연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감사합니다 3번을 실천한 후 댓글로 그 느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바꿉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